안녕하십니까. 모니올라 주말 반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염성환 부장님 보면은 늘 웃는 얼굴이고, 예. 뭐 하회의 달이 생각날 정도인데요. 네네. 그리고 좀 건강 걱정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활력이 넘치거든요. 네, 아유 건강합니다. 예. 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뭐 비결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예. 저도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시장 안 좋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데 네. 뭐냐면 그냥 자요. 아, 자고 일어나면 예. 이상하게 그냥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 저는 약간 그게 그래서 전날 스트레스 받은 게 이게 네. 잠으로 저는 좀 약간 스트레스 푸는 아, 좀 그런 성격이어서 예. 오히려 그래서 좀 건강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 자체가 좀 즐겁지 않으세요? 아유 보시면? 즐겁죠. 여기 뭐 머니올라도 나오지만 네. 이상하게 좀 방송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예. 재밌고 또 이렇게 전달 드리는데 그거 가지고 또 고맙다고 하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또 보람도 느끼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예, 예. 그래서 되게 좀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일을 즐기는 것 이게 아마 염성한 부장님 활력의 뭐 비결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뭐 정시도 그처럼 좀 활력이 넘쳤으면 네, 좋겠는데 맞습니다. 이번 주 정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좀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또 미국 물가 5월 물가 발표도 있다. 뭐 다음 주 FOMC도 있다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나름 뭐 그럭저럭 선방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예. 사실 이제 시장이 주 초반에 좀 빠졌었거든요. 약간 네네. 이제 밀렸다가 지난주에 되게 좋았잖아요. 지난주에 예, 상당히 그랬죠. 좋은 흐름 나오다가 주 초반에 이제 또 조금 이제 밀리면서 특히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좀 많이 빠져버렸어요. 네, 반도체 디램, 회사. 예. 예. 그래서 디램 가격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미국도. 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영향받아서 같이 빠져버리고 삼성전자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는 안 밀리는데 전자 주가에도 좋았던 건 아니었죠, 그게. 예. 그래서 좀 그런 이제 IT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백신 접종이 계속 가속화되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여전히 뭐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도 좀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이번 주 들어와서 특징적이었던 게 갑자기 뭐 네이버가 급등을 하고 예. 카카오가 사상 최고가를 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약간 못난이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좀 정말 옛날에는 화려했던 그 바이오 섹터가 요즘에 못난이가 됐는데 네. 오랜만에 또 급등이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주 후반에는 예.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FOMC라는 그 좀 부담감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 이번 주에 제일 좀 이제 그 크게 영향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거 딱 두 가지가 미국의 물가랑 선물 옵션 동시 만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두 개가 다 잘 통과가 돼 버렸어요. 예. 특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이거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 어떡할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의외로 외국인이 주식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날. 예. 그래서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해버렸고요. 그 영향으로 금요일까지도 그게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이번 주는 좀 상대적으로는 뭐 변동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시장은 좀 무난하게 네. 어쨌든 반등하면서 잘 흘러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자면은 뭐 무난한 한 네, 주였다. 무난한. 근데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 5월 물가였는데 5%면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미국도 네네, 그렇고 우리도 맞습니다. 그렇고 뭐 어떤 이유로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전월 대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 달 데이터는 물론 5%니까 네. 예상이 4.7이었잖아요.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네, 높았어요. 높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자마자 저도 좀 보자마자 이거 어떡하지 좀 걱정을 했는데 예. 미국 나스닥 지수가 1% 급등을 해버렸어요. 오히려. 네. 그랬다가 장 초반에 한번 또 훅 밀렸다가 종가 이제 결국 오르면서 끝났는데 거기서 사실 이제 지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국의 금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우려감이 있으면 금리가 급등했을 텐데 금리가 오히려 더 급락을 해버렸어요. 1.4%대로 가더라고요. 더 밑으로 떨어졌고 달러도 약세 보였고 예.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거는 이 인플레를 이제 일시적으로 보는구나 시장이.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자꾸 시장이 연준 말을 안 믿는다. 연준은 일시적이라고 자꾸 외치는데도 그렇죠. 근데 안 믿었거든요, 사실. 의심을 하죠, 계속. 근데 연준은 자꾸만 일시적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랬는데 네. 이제 믿어요. 이제 믿었다는 거는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된 물가지수의 반응에 의해서 이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또 근거 중에 하나가 시장이 좀 안도했던 게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물가지수가 높게 발표는 됐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어요. 아. 무슨 얘기냐면 4월 달에 물가지수가 3월보다 네. 0.8% 올랐거든요. 예. 근데 5월 달은 0.6%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좀 밀렸네.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안도를 했던 것 아. 같고 그 다음에 그 세부 항목을 보니까 물가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준 게 중고차 가격 지수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중고차 가격 지수가 올라간 이유는 결정적인 게 그 자동차가 없어요. 지금 신차가 예. 생산을 못 하잖아요. 네. 그 근본 원인은 반도체. 반도체. 그럼 결론은 뭐죠? 반도체 공급 늘려버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로 잡아야 되는 물가면 증시가 아마 급락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버려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금리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고차 가격 지수를 금리 당장 물가 올랐으니까 연준이 내일부터 우리 금리 올리겠습니다. 이런다고 중고차 가격이 빠질까요? 그렇죠. 반도체 공급이 아니죠. 늘어야 빠져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죠. 이거는 공급 늘리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금리랑 상관이 없다. 그런 인식이 퍼졌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없어요. 네. 뭐냐면 작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물가가 어쨌든 조금씩 정상화됐거든요. 작년 3, 4, 5월이 제일 극심했거든요. 네. 5, 6월까지. 그럼 올해 7, 8, 9, 10으로 갈수록은 기저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럼 물가가 지금보다 훨씬 안정화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주가 반응을 지금 또 미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요인들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오히려 이 물가지수 상승에도 미국 금리가 안정을 찾았고 나스닥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행스러운 건 결과론적으로는 금리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해소됐고 인플레도 사실상 이제는 지금 시장에서는 더 이상 걱정 안 한다. 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도 되게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수출 이제 네네.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네. 5월의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40.9%가 증가를 했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예. 그래서 물론 뭐 아직도 기저효과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40.9%의 좀 상승이 나. 일평균으로는 32% 정도 증가를 했고 4월보다는 조금 꺾였네요. 네, 조금 꺾였지만 그래도 저는 워낙 그동안 너무 잘 나왔기 예, 때문에 그렇지만 평균 정도는 한 거거든요.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출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너무 잘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러다 갑자기 2% 나오고 3%로 확 줄면 어떡할까. 예. 이걸 걱정하시는데 아직까지는 네. 6월달 데이터도 잘 나오고 특히 왜냐면 저는 6월 데이터가 또 잘 나온 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작년 이제 6월, 7월, 8월로 갈수록 기저효과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네. 왜냐하면 작년 3, 4월이 제일 코로나 힘들었죠. 피해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잘 나오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이 당연히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 없어지거든요. 네. 그런데도 40% 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좀 고무적인 수치가 나온 것 같아서 예. 이번 수출 데이터는 어쨌든 시장에는 되게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업종별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뭐 2차 전지나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네. 이제 수출이 쭉 좋아지고 있는데 네. 수출은 지금까지 뭐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그렇다고 또 썩 좋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최근에 약간 반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수출 실적하고 주가의 편차 이 원인은 뭘로 설명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그 수출이 좋을 거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사실 올해 1월 달에 좀 미리 선반영을 해버렸어요. 상반기에 분명히 좋을 거다. 예. 근데 1월 달에 현대차, 뭐 삼성전자 같은 대표 수출주, LG전자를 비롯해서 이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무슨 뭐 개별주처럼 네. 주가가 뭐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선반영을 미리 해버렸어요. 주가는 항상 선행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는 또 높아져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와도 이미 알고 있었다.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런 좋은 데이터에도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저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하반기엔 이거 좀 꺾이면 어떡하지? 네. 이런 우려감도 있어요. 아직 우리 모르지만 예. 하반기에는 특히 이제 모든 게 공급이 부족하니까 자동차도 못 만들고 스마트폰도 못 만들고 이게 계속 연장되면 하반기도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출주들이 수출 데이터랑은 좀 괴리가 생길 정도로 되게 좀 안 좋았었는데 근데 되게 또 재밌었던 거는 수출 데이터 잘 나온 기업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IT나 자동차는 좀 부진했는데 그 안에서 올해 상반기를 보시면은 석유화학이라든가 뭐 정유라든가 조선
건설 아니면은 철강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한참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업들은 수출 데이터랑 같이 갔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기업들은 연초에 기대감이 없었어요. 예. 근데 나오니까 그대로 반영을 이제 했는데 경기주들은 주로 실적을 보고 예, 반영을 맞아요. 했고. 근데 성장주들은 예. 1월에 미리 땡겨버린 거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 데이터가 나와도 괴리가 생겨버린 거죠. 크게 감동을 안 하는 예, 거죠. 감동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하반기가 좋다고 보는 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펀더멘탈이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지만 지금 하반기 기대감이 좀 낮아져 버렸어요. 네. 솔직히 삼성전자도 요새 외국인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하더라고요. 네. 크게는. 현대차도 좀 긴가민가 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는 것 같고 IT는 되게 지금 비관론도 되게 많아요. 예. 하반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아. 2차 전지도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는 기대감이 너무 좋았는데 주가를 먼저 반영시켰고 하반기는 지금 약간 중립이에요. 서로 막 좋다는 사람, 안 좋다는 사람.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 조그만 그러니까 지금 기대보다 조그맣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바로 주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아.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를 본다라면 지금 오히려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게 저는 하반기를 봤을 때는 수출주들한테는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1월과 지금 이제 6월인데 그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어쨌든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반기는 주가 측면에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이제 반도체, 뭐 배터리 등의 어떤 주요 어떤 업종을 이제 공급망을 강화하겠다 한 4가지 정도 되던데요. 네네. 그런 이제 전략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또 배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인 자체 힘을 키운다고 하니까 네. 여기 궁금한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제 저는 2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쨌든 중국 견제예요. 네. 이건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중국의 뭐 반도체 회사나 이런 뭐 통신 장비 회사 화이도 그렇고 네. 지금은 퇴출됐지만 그 안보를 위협한다. 백도어가 설치돼 예, 있다. 맞아요. 예, 그런 거에 이야기 대해서 있었죠. 근데 트럼프는 직접 공격을 때려버리거든요. 예. 근데 바이든은 동맹국하고 같이 가요. 약간 우회를 네. 택한 거죠. 근데 그게 더 장기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피를 말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솔직히. 예. 예.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규제를 지금 이제 중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중국을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이 뭐냐. 네. 예. 결국 이제 한국, 대만, 일본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네. 손을 잡는 그런 그림으로 좀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게 더 중요하겠죠. 결국에 이게 자꾸 뭔가 반도체도 부족하고 배터리도 부족하고 의약품도 부족하고 그다음 히토류도 이번에 얘기 나왔잖아요. 이것들이 부족하면은 나중에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물가가 난리가 나는 거죠. 아. 그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이 침체된 경기를 어쨌든 살려야 돼요. 돈을 풀어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자기 정책을 제대로 못 펼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는 게 친환경 전 인프라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든 노후화된 인프라 그리고 고용도 살리고 이 소방수 역할을 자기가 이제 한다고 약속하고 당선이 됐는데 만약에 물가가 오르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립니다.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왜냐하면 국채를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정부 부채가 많죠, 네. 지금. 그러니까 부채를 늘려야 되잖아요.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네. 그럼 그 이자를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매달. 그러면 이자 부담이 이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물가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거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부족한 게 반도체니까 반도체에서도 D램을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비메모리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자동차 반도체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 배터리도 지금 자기 친환경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부족해요. 지금 계속 공급 늘려야 되고 또 히토류는 중국이 사실은 갖고 있으니까 강자죠. 예. 예,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일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약 헬스케어도 이제 백신도 있고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의 그 오바마 케어를 계승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에 관련돼 가지고도 이쪽을 키워야 돼요. 네. 예, 정부의 영향력을 키워야만 약가를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제 이 4개 산업을 딱 이 포섭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급망 한번 확충을 하겠다. 네. 이런 의도였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우리 한국에는 되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 다 한국이 잘하는 것들이야. 히토리 빼고는 네. 보시다시피 반도체 잘하죠. 배터리 지금 세계 거의 1등이죠. 그 다음에 의약품 중에서 거기에 원료 의약품이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CMO 업체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경쟁력이 있는 쪽이라 한국과 손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네. 되게 좀 좋은 저는 정책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보고 있어요. 한국과 손을 잡으면 좋은 정책이고 만약 우리를 배제하면은 우리 부담이 그죠. 되는데 부담이 커지죠. 기본적으로 이제 동맹국이니까 손을 잡을 것으로 이제 보고 좋아질 걸로 본다. 네, 이런 그래서 뜻이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네. 열렸지만 경제 동맹을 맺었잖아요. 네. 어쨌든 뭐 그 속내는 우린 모르지만 예. 표면적으로는 그 협정서를 보면은 뭐 원전도 있고 미사일 주권도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린 대신에 뭐 반도체 이런 것도 이제 거기 공장 짓고 예. 배터리도 지금 SK랑 LG가 더 추가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해 보면 결국에 한국과 같이 가는 그림이라 되게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배터리 중에서도 삼성 SDI도 미국 투자를 이번에 밝혔는데 네. 뭐 시장 반응은 뭐 괜찮았죠. 시장 반응은 사실 이제 금요일 날 급등을 했어요. 네. 금요일 날 진짜 오랜만에 2차 전지가 유일하게 안 갔거든요. 네. 그동안 그 거의 한 4개월 정도 쉬었던 것 같은데 네. 2차 전지 섹터가 중국의 CATL은 네. 계속 사상 갔죠. 최고치를 계속 갔거든요. 예. 근데 우리 한국의 SK 이노베이션, 뭐 LG화학은 아시겠지만 뭐 배터리 분할 이슈 막 이런 네. 게 있어가지고 상장. 그리고 삼성 SDI는 도대체 언제 투자하냐. 네.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주가 안 갔는데 전영현 삼성 SDI 대표가 이번에 행사가 있었어요. 인터배터리라는 네. 2021년 행사장에서 그 인터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검토 중이다. 네. 확정된 건 아닌데. 예. 근데 검토 중이라는 거는 거의 뉘앙스가 결국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사실. CEO가 검토 중이라 예, 하면 한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미국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인데 네. 거기서 투자를 안 하겠다. 이거는 그냥 아예 미국 시장 나는 포기하겠다는 예. 선언인데 사실 그 삼성 SDI가 미국에 공장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조립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립만 해요. 예. 그러니까 LG하고 지금 SK는 생산까지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그 미국으로 수출한 다음에 그 네. 공장에서 받은 다음에 조립만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배터리 만드는 공장을 네. 만들어라. 셀 이거. 공장을 만들어라. 예. 그러면 보조금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삼성 SDI는 어쨌든 이제 좀 시간 문제 아니냐. 미국 시장 진출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에도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가장 많이 들고 있던 삼성전자를 좀 팔고 이제 경기 순환주를 좀 담은 반면에 외국인들은 뭐 그동안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팔다가 최근에 오히려 약간 매수세로 돌아섰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좀 뭐 반도체주를 담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단 저는 곡간을 비워놔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올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사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보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합쳐서 32조를 팔았어요. 아, 샀어요. 예. 개인들이. 매수를 산 게, 했다. 매수한 예. 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 기관이 그만큼 판 거거든요. 예. 1년 동안. 예. 외국인도 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곡간이 좀 비어 있던 거죠. 네. 이 외국인들도 대부분 그 펀드 운용사가 되게 많거든요. 말한 빈집이 됐네요. 빈집 털기 이제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비워놨다. 예. 그래서 기관들도 좀 들어갔고, 이번에 외국인도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이번 주 들어와서 갑자기 사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저는 삼성전자를 진짜 좋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외국계 증권사도 다 반반이에요. 네. 어떤 데는 삼성전자 안 좋다. 또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데서도 지금 마이크론 주가 급락했거든요. 네. 최근에 반도체 논란 때문에. 근데 또 저번에 보니까 일본의 노무라는 또 좋게 좋게 보더라고요. 봤죠. 예, 그러니까 약간 다 달라요. 우리 한국도요, 되게 재밌는 게 애널리스트마다요, 다 얘기가 정말 달라요. 정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안 가는 거거든요. 이게 혼재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보는 게 네. 이게 모두 다 좋게 보잖아요.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고 더 이상 뭐 수익 낼 그게 냈죠 없어요. 그때는. 예. 근데 오히려 주가는 격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쪽도 많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들어갈 기회가 생기지. 아. 아니, 다 좋게 보면 이미 주가 다 날아가지고 예. 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제 진퇴양난 과정은 있는데 하반기에 결론은 날 겁니다. 누가 이겼는지는 하반기에 네. 데이터 나오면 승자가 가려질 것 같은데 저는 근데 하반기에 지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큰 그림으로는 왜 좋게 보냐면 결국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반도체가 지금보다 더 안 쓰일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기기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것도 옛날에 하나 들어갔다면 이제 10개씩 들어가요. 아, 자율주행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들어가고. 더 많이 늘어나죠. 예. 뭐 클라우드도 늘고.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가지 악재가 뭐였냐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잖아요. 예. TSMC랑 격차가 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은 TSMC보다 기술력이 좀 떨어져요. 그 5나노, 3나노 공정에서 네. 양산이 좀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수율이 떨어진다. 예, 근데 그게 저도 진짜인지 모릅니다. 그 기사 내용이 보니까 예. 약간 양산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나쁘게 볼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험이 쌓이면 수율은 무조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의 문제니까 네. 이것도 나쁘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은 좋게 보지만 하반기의 주가는 어쨌든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예.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그러면 성장주가 많습니까?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성장주입니다. 아. 예, 진짜 정말 신기하게도 이번 예. 주는 그냥 아니 다 성장주인데요. 예. 10개만 말씀드리면 네. 1위가 카카오 카카오. 아. 1790억, 예. 2위가 네이버 네. 1670억, 3위가 기아 네. 1180억, LG화학이 4위 941억, 네. 5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385억, 삼성전자가 6위고에 368억, 7위가 셀트리온입니다. 예. 333억, 그 다음에 8위가 SK이노베이션 네. 311억 원, 9위가 하이브 있죠, 엔터회사 하이브, 예. 259억, 그 다음에 보톡스 회사 예. 휴젤, 예. 휴젤을 210억. 예. 여기 보면 다 성장주예요. 예. 10개가 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사실 그동안 경기민감 좀 많이 샀거든요. 네. 이번 주 제가 딱 살펴보니까 경기민감 좀 많이 팔아버렸어요. 아. 민감 섹터를 다 정리를 하고 약간 포트를 바꿔버렸어요. 아. 이 성장 섹터. 예. 그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팔다가 이제 좀 매수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연기금을 포함한 이제 기관들이 많이 샀던 종목은 네. 어떤 것들입니까? 예, 연기금은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매도 기조는 거의 끝나간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정말 많이 팔았다가 네. 이제 요즘에는 매도도 잘 안 나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주에 기관들이 많이 산 거는 첫 번째가 의외로 기관 투자들은 좀 바이오주를 좀 약간 샀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SK 바이오팜을 614억 정도 예. 매수를 했고 그리고 되게 업종이 다 달라요. 고르게 샀는데 효성 TNC가 그 스판덱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거를 510억 정도 샀고요. 아. 세 번째가 네이버. 네. 네이버를 477억. 그다음에 지주회사 SK를 예. 477억 정도 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476억. 그다음에 이제 엔터사 SM 있죠. 예. 하이브 대신 SM을 산 것 같더라고요. 470억.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만드는 예. 두산 퓨어셀. 네. 이 기업을 433억 샀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인 현대위아 예. 384억 샀고 한진칼이 좀 우회더라고요. 383억 정도 네. 들어왔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있죠. 예. 굉장히 잊혀져 있는 그 기업이죠. 이거를 378억 정도 샀는데 그러니까 뭔가 특징은 없어요. 업종별로 그냥 고르게 다양하네요. 뭐. 다양하게 그냥 자기네들 좀 입맛에 맞게 이제 골고루 좀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외국인 산 종목하고 또 기관이 산 종목이 많이 다른데 네. 뭐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업종은 어떤 쪽입니까?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역시 그 우리가 여행 갈 수 있다라는 그 정부에서도 아. 이제 뭐 괌, 사이판, 예. 뭐 대만 이제 2주 격리 없앤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가장 많이 반응한 회사가 바로 항공주. 항공. 예. 그래서 항공주가 6.9%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가 이거 되게 의외였는데 스포츠 행사 관련주들이 있죠. 스포츠 행사 할 때 좀 예. 수혜받는 그런 어떤 이제 뭐 약간 기획사 같은 것도 있고 광고사 네, 이벤트, 뭐 이런 이벤트 쪽입니까? 맞아요. 아. 그런 쪽이 5.1%인데 왜냐하면 백신 접종 맞고 하늘길이 열리면 올림픽 개최되지 않을까? 아, 뭐 약간 그런 기대가. 예. 예. 저희 일본이 이해가 아직 됩니다. 결정을 못했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론은 좀 점점 찬성이 많아진다. 네, 여론은 이제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백신 접종이 좀 더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스포츠 행사가 열릴 것 같다. 네. 이 기대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인터넷 대표주가 오랜만에 네. 양사 그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급등해서 인터넷 대표주가 4.4%. 예. 그 다음에 육계 관련주들 있죠. 요새 뭐 닭값도 좀 오르는 데다가 달걀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다고 아. 하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육계 관련주가 4.1% 예.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초복이 오니까. 예, 그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혜 제가 이거 기사는 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약 4% 정도. 강제징용 예전에 배상 문제 있었잖아요. 재판이 있었죠. 예, 예. 그거 관련해서 아마 뉴스가 있었던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본 제품 또 불매운동 펼쳐지지 않을까 네. 기대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3.5%.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치과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올랐고, 그 다음 이번 주에 역시 뉴스가 됐던 게 바이오 중에서 아두카누맘이라고 바이오젠의 그 치매 치료제가 예. 미국 FDA에서 바이오젠 말이죠.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FDA 승인을 일단 받긴 받았는데, 그게 승인 받으니까 네. 바이오주들이 이제 급등을 해버렸죠. 예.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3% 정도 올랐고, 예. 그다음에 증강현실 기업들이 2.7%. 왜냐하면 그 미국의 로블룩스라는 메타버스 예. 그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같이 동반해서 올랐고, 그다음에 해운 업종도 이번 주에 역시나 해운 운임 지수가 또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2.4%. 마지막으로 시멘트 업종이 네. 2% 정도 올랐는데, 시멘트가 가격 인상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오늘 이번 주에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연부장님이 엄선한 이번 주에 보고서를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네네. 뭐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좀 제가 그 엔터랑 콘텐츠 쪽에 관련된 보고서인데, 네. 이게 뭐냐면 그 하나투자증권의 지인의 애널리스트 분이 네. 넥스트 레벨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저도 이걸 몰랐던 사실이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엔터주 투자할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연예인들을 보고 투자하잖아요. 네. 뭐 BTS나 트와이스나. 근데 그분들을 만약에 평가를 할 때 앨범 판매량, 예. 뭐 유튜브 조회수, 뭐 구독자 수, 아니면 콘서트 몇 명 정도 매출 나왔나, 대부분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실제 그게 중요하죠. 주 수익원이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위축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왜냐면 콘서트도 못 하니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 콘서트를 못 하니까 매출액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옛날에 나왔던 앨범들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트와이스의 옛날 앨범, 네. BTS의 옛날 앨범이 엄청 팔린대요. 아. 왜냐하면 그 굿즈라 그러는데, 네. 그 앨범하고 굿즈를 그 팬덤 분들 있잖아요, 네. 팬클럽. 그분들이 어차피 지금 소비는 해야 되는데 네.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콘서트도 안 가요. 콘서트 갈 돈으로 앨범을 사버린대요. 아. 그러다 보니까 콘서트 갈 돈으로 이걸 사버려요. 네. 굿즈 사고. 예. 그래서 이번 1분기에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아. 저도 이건 진짜 몰랐거든요. 특이했네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좀 다 약간 안 맞았던 게, 추정치가 보수적이었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네. 근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 엔터사들의 실적이 되게 좀 깜짝 네. 실적이 나왔는데, 근데 오늘 이 보고서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걸 주목하자는 거죠. 플랫폼. 네. 이 회사들이 다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하이브가 그 위버스란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예. BTS의 굿즈나 이런 것들을 위버스란 플랫폼을 통해서 팔아요. 그럼 여기에 가입을 해야 돼요. 아. 팬이 가입을 한 다음에 네. 그 안에서 내가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수수료가 있잖아요, 네. 중간에. 그거를 하이브가 가져가는 거죠. 그럼 되게 좋은 거죠. 예. 마치 그 카카오 네이버가 기존에 검색하고 메신저 이용해서 돈 버는 것처럼, 네.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이제 플랫폼화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엔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아. 여기에 이제 그 이번에 네이버도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이버가 이 지분 투자를 일부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좀 가치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그 SM 있죠, SM 엔터. 예. SM 엔터가 버블이라는 네. 그 이것도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아직 규모는 크지 않은데 여기에는 JYP 엔터가 같이 참여했어요. 예.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게, 한 달에 4,500원을 내야 돼요. 만만치 않은데요. 월 구독료입니다. 예. 월 구독료로 4,500원을 내면 뭐가 좋냐면요, 여기 가입한 팬클럽이, 근데 이게 진짜인지 전 모르겠어요. 아티스트 있잖아요. 그 연예인하고 프라이빗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대요. 아. 1대1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런칭을 했대요. 아. 그래서 이게 저는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는 반드시 저희 딸한테 네. 꼭 물어봐가지고 10대들한테 인기 예, 있을 수 한번 있겠네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하고 CJ ENM이 같이 결합한 플랫폼이 또 하나 있어요. CJ ENM도 엔터사가 있어요. 네. 자체적으로 엔터사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그 유명한 좀 엔터사 중에, 그러니까 유명한 거는 그 강다니엘하고, 네. 그 다음에 브레이브걸스라고 있어요. 요즘에 역주행했던 그 아. 여자 걸그룹인데, 이게 이쪽을 좀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CJ ENM과 NC소프트가 같이 결합한 유니버스라는 네.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도 돈을 내야 돼요. 기본 월정액이 3,500원. 예.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아티스트랑 프라이빗 메시지를 주고 받으려면 4,400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약간 더 얹어주는 거야. 야, 또 좀 더 내. 그러면 예. 내가 채팅하게 해줄게. 약간 좀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로 어떻게 보면 락인 효과죠. 예. 우리 여기 플랫폼 들어오면 야 너네들 여기 들어오면 너네가 좋아하는 연예인들하고 예. 할 수 있어. 약간 네.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이제 락인 효과를 이제 잡는 건데 결국에 저는 왜 이게 저도 이거 몰랐던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는 엔터사들은 매번 비슷해요. 앨범 판매하고 콘서트 이거 다 이거잖아요. 네. 신인 발굴하고. 근데 이 위버스 버블 유니버스를 만드는 순간 플랫폼화 돼 버려요. 새로운 수익 영역이 생겼다고 네. 봐야 되네요. 그리고 이건 마진이 너무 좋잖아요. 네. 뭐 고정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월 구독료 개념이면 현금이 계속 꽂히고 네. 너무나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터사의 PER을 올려줘요. 아, 밸류에이션. 수익이 높아지니까. 네, 수익이 높아지니까. 근데 그리고 이건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예. 부침이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면 엔터사들도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원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엔터사들의 좀 주가는 좀 밝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6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일단 이제 그 이번 주에는